네, 곧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및 추모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장 밖에 계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정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김대중, 사람을 하늘처럼 세계를 한 집처럼 민주주의의 역사를 위해 모든 걸음을 내딛으셨던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및 추모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도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정숙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3년 유신체제 당시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었다가 살아 돌아오신 날인 8월 13일 그리고 서거하신 날인 8월 18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13일부터 18일까지를 평화주간으로 지정돼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화주간의 마지막 날이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그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님 그리고 애국 민주 열사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큰 공적을 남긴 세계적인 지도자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걸어오신 길은 단순히 험난했다 이런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힘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의 발자취를 잠시나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보를 정영일 동감대 교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연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역사적 사실과 연보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1924년 1월 8일 전남 무안군 하이면 후광리에서 부친 김문식, 모친 장수금님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친이 1924년 1월 16일자로 출생 등록을 하였으나 1943년경 일제의 징병을 피하기 위해 1925년 12월 3일로 정정하여 이 내용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공식적인 생년월일이 됩니다. 1939년 4월 5일 목포 공립상호학교 수석으로 입학하셨습니다. 1944년 5월 목포 상고 졸업과 동시에 목포 상선회사에 취업, 이후 회사 관리인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청년 사업가로 활동하셨습니다. 1945년 4월 9일 처용의 여사와 결혼하여 슬하여 홍일, 홍업 두 아들을 두셨습니다. 1945년 8월 19일 8.15 해방이 되자 몽양 여운영 선생이 이끄는 건준에 참여하셨습니다. 1947년 50톤급 선박 한 척을 구입하여 목포 해운공사라는 회사명으로 해운업을 시작하셨습니다.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파동이 발생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반독재 민주화를 위하여 정계에 진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목포에서 출마하여 낙선하셨습니다. 1961년 5월 13일 강원도 인제에서 5대 민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셨습니다. 네 번째 도전에 성공하였으나 5.16 쿠데타로 국회의원 선거조차 못하는 불운을 맞으셨습니다. 1962년 5월 10일 이호 여사와 재혼 슬하에 홍거를 두셨습니다. 1963년 7월 18일 민주당 재건에 참여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목포에 출마해 당선되셨습니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의 집중적인 김대중 낙선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당선되셨습니다. 1970년 1월 24일 신민당 제7대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전당대회 후보 경선에서 제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1971년 5월 24일 8대 국회의원 선거 신민당 후보 지원 유세차 지방 순회 중 무안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972년 10월 18일 신병 치료차 일본 체류 중 유신 선포를 듣고 유신 반대 성명을 발표한 후 망명 생활을 하셨습니다. 1973년 8월 8일 도쿄 납치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하여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일본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당하셔 수장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생還하셨습니다. 1973년 8월 13일 납치된 후 동교동 저택으로 귀환하셔서 귀국하자마자 가택연금과 동시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당하셨습니다. 1976년 3월 1일 윤보선, 정일영, 함석헌, 문익환 등 제야 민주 지도자들과 함께 3.1 민주 구국선언을 주도하셨습니다. 1979년 3월 1일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선생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공동의장으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셔서 세 차례 연행당하셨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로 동교동 저택에서 연행되셨습니다. 동년 8월 9일 군 교도소에 수감되셨습니다. 1980년 9월 11일 내란 업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영국 문자와 제휴하여 정권 탈취를 기도한 내란 음모 혐의로 국가보안법, 개헌법, 방공법, 외국관 관리법 위반에 따라 군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으셨습니다. 1980년 9월 17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1982년 11월 3일 수감 중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982년
12월 23일 2년 7개월 업고 끝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셔서 가족과 함께 신병치료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셨습니다. 1985년 2월 8일 망명 2년 3개월 만에 당국의 반대와 주위의 암살 걱정을 무릅쓰고 귀국하셔서 김포공항에서 대인 접촉이 봉쇄된 채 가택연금에 처해지셨습니다. 1985년 2월부터 1987년 6월까지 수시로 가택연금에 처해져 총 55회의 가택연금을 당하셨습니다. 1987년 7월 10일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6.29 선언 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 전원과 광주 민주항쟁 관련자 15명 등 모두 2,300여 명과 함께 사면 복권되셨습니다. 1987년 11월 12일 평화민주당 창당하셔서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서 당 총재 및 제13대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셨습니다. 1988년 5월 18일 야 3당 총재회담 그리고 오공비리조사, 광주학살 진상규명 등 5개 항에 합의하시고 88년 11월 18일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정권 찬탈을 위한 조작 있음을 증언하셨습니다. 1994년 1월 27일 아시아 민주화 남북통일연구학의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아태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1997년 5월 19일 새정치국민회의 전당대회에서 15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1997년 10월 27일 김종필 3인년 총재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셨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셨습니다. 1998년 12월 29일 전국 조직원 노동조합을 합법화하였습니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법을 제정하셨습니다. 2000년 1월 15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의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법 등 3대 민주개혁법을 제정하셨습니다. 2000년 6월 13일 분단 55년 만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2000년 9월 2일 피전형 장기수 63명을 북송하셨습니다. 2000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01년 5월 국가인권회법을 제정하셨습니다. 2001년 8월 23일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 IMF를 졸업하고 7월 27일 광주 망월동 5.18 묘지를 국민묘지로 승격시키셨습니다. 2002년 9월 14일 남북한 군당국 판문점 실무회담을 통해 경의 동해선 연결 공사에 따른 기무지 지뢰 제거 작업을 19일 동시 착수치로 합의하여 휴전 이후 기무장지대가 처음으로 열리게 된 역사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퇴임 이후의 연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칠레 정부로부터 칠레공화국 제10자 훈장을 수여받으시고 12월 5일 춘산 나홍규 영화제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04년 1월 29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심 선거재판에 참석하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2005년 6월 12일 독일 정부로부터 제10자 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2006년 12월 7일 코리아 소사이티가 수여하는 베플리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09년 7월 13일 폐렴 증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2009년 8월 18일 서거하셨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보 들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이 이룬 일들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웠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추도사를 듣겠습니다. 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시대에 맞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수록 대통령님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가슴에 오롯이 새기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께서는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정신과 변화를 읽어내며 깊은 통찰과 해안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5번의 죽을 고비와 6년여의 옥고 그리고 10년 세월의 망명과 쉬운 5차례의 가택연금 등 상상할 수 없는 탄압을 당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국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정부화 중심의 IT 강국으로 세워냈고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향한 굳은 의지와 실천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님의 시선은 늘 국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들의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던 대통령님의 꿈은 평범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광주는 늘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한 고난의 동반자였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 광주는 그 신념과 희망을 쫓아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담대한 전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인동초처럼 코로나19로부터 광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에 150만 광주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와의 병상연대는 전국적 울림을 주었고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 K방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가 광주의 모범 사례를 소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오늘도 우리 광주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장 추모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의 양대 축을 날개 삼아 경제 1번지로 새롭게 도약하면서 떠나는 광주에서 기업과 인재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매월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시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1973년 대통령님의 동경납치 생활일인 8월 13일부터 서거일인 8월 18일까지를 김대중 평화 주간으로 정해 대통령님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민주인권평화포럼과 학술 행사 등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고 이 일의 담론을 논의했습니다.
김대중을 상징하는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우리 강주는 앞으로도 시대의 선두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김대중 강주 추모사업회 정진백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의정 활동에도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이계우 의원님, 양양자 의원님,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님, 사모님, 김숙희 여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용석 광주광역 시장님의 추도사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집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님의 추도사 듣겠습니다. 의장님을 역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없이 가슴으로 존경하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고 숱한 역경 속에서도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굳게 지켜오셨습니다. 국민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대통령님, 지금의 시대 정신은 자신의 일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켜왔던 김대중 리더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일생을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통일과 외교 정책을 연구하고 제창해 오셨습니다. 권력이 탄압하고 시대가 곡해해도 신념을 바꾸지 않고 더 다듬고 행동으로 실천해 살아오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역사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영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용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현대사의 고비마다 깊은 통찰과 해안으로 길을 만드셨고 그 길에 광주 시민들은 항상 동지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인권 평화의 인류 보편적 가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난의 동반자였던 광주 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이뤄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대통령님의 민주주의를 향한 불꽃 같은 삶과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본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평생의 좌우명인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대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으며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김대중 정신으로 대변되는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이어받아 광주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광주다운 의회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참으로 그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김용집 의장님께서 그리움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추도사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림추섭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행사위원장님의 추도사 듣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역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도사 김대중 대통령님의 역사적 삶.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께 숱한 좌절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처음 민의원에 뽑혔지만 당선 3일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국회에 못질을 했습니다. 1963년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의정 활동은 눈부셨습니다.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는 의원이었고 금융, 건설, 외교, 예산, 국방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치며 민주사회에 건설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거침없이 설파했습니다. 본회의에 최장시간 발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점차 국민들에게 철학과 소신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5번 죽을 고비를 응시했습니다. 민주화, 인권, 평화, 통일의 길을 선택한 김대중 대통령의 숱한 투, 망명, 연금을 당했습니다. 늘 죽음의 위험이 따라다녔지만 그는 이를 모두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이 김대중이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야 인사 동교동 DJ로 불러야 했습니다. 그 호칭도 대통령 후보, 야당 총재, 국가 반란은 수괴, 용공 분자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고 한국의 민주화는 김대중과 함께 전진하였습니다. 연금과 토 등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박해가 가해졌지만 김대중은 그 시간들을 분노하거나 아파하면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은 감옥에서 역사, 철학, 경제, 문학사적 등 수백 권의 책을 정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읽은 책의 목록을 보면 깊고도 넓은 책읽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그를 바르게 이끌었던 통찰력과 판단력은 옥중에서의 독서와 묵상을 통해 길러졌는지도 모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그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13대 14대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지만 1997년 마침내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쾌거였습니다. 그것은 민주화 세력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김대중은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독재자 그리고 군부 세력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용서했으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용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인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핵심으로 하고 중산층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학교 3년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그 저술 대중경제론의 경제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 6월에는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협의정책은 남과 북의 미움을 녹여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기운의 영토리만 움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 처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버마, 동티모르 등 아시아의 민주화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 화해 정책을 펼친 공로가 수상의 이유였습니다. 2003년 김대중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점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서가실 때까지 국내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마지막 헌신의 촛불을 켜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양식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월이 지날수록 김대중 대통령을
더욱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국민 간의 화합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추석 행사위원장님의 추도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이윤정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행사위원장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이윤정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2주기 추모 메시지에 붙여 올해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2주기는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삶이 더욱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난,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국론 분열, 대화가 단절된 남북 문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국민들은 견디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지도자를 선택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선생님께서 대통령을 지내신 이후 4번의 정권이 있었지만 대통령님을 그리워하고 마음에서 떠올리고 왜 이 시대의 김대중인가 하며 오늘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다시 김대중 지도자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소소한 어록을 떠올려 봅니다. 동지들 말이요, 지도자가 일을 할 때는 항상 멀리 보면서도 대중들보다 꼭 반보만 앞서가야 하네. 한 보 먼저 가버리면 대중들은 따라오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말씀을 자주 주셨습니다. 저는 정치란 대중과 함께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지도자 혼자만 앞서가게 되면 대중들과 분리되고 국민들은 분열된다는 말씀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주변에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 몸에서 바람 같은 것이 싹 일어나면서 스쳐 지나가곤 해.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대통령께서 인동차의 삶을 살아오신 대통령님 특유의 어떤 직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체득한 오묘한 경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셨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주시하며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위기를 불러올 어떤 변화에 앞서서 그것을 먼저 감지하시고 언제나 대책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주신 가르침을 몇 가지 생각해보며 대통령님의 삶과 역사를 길이 기념하고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 구현하는 데 열과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그것은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능력이며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치 사회적 생명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온갖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민주화의 선봉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셨고 IMF 금융 위기에서 경제 정상화, 국민 통합을 위해 정적을 용서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진영을 넘어서서 인재를 등용하셨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물론 정의와 평화 정신, 햇볕 정책, 남북 화해와 협력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만드셨습니다. 둘째로 정치 지도자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셋째는 정치 지도자는 지금의 당장의 유혹뿐 아니라 언제나 늘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보편적 복지, IT, 문화산업 육성, 고속철 건설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우리 사회를 기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바탕에서 살고 있으며 OECD 선진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지도자는 시대의 정신을 밝히고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현실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의 길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선과 정치를 얘기하고 있고 지도자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들 중에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정치 지도자의 상과 길을 고민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저는 김대중 정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김대중 대통령님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국민들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성공한 분이셨고 행복하셨지만 인간 김대중의 개인적 삶은 우리가 본다면 죽음을 넘어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민주주의, 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위해서 신명을 바칠 수 있는가? 국익을 위해 자주적 입장에서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러한 각오와 결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선택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생명을 염려해야 하고 경제 위기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정치는 진영 논리로 나뉘어서 분노가 정치를 대신하고 있는 등 해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김대중 정신으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제2의 김대중 대통령님의 참 계승자가 새로운 지도자로 우리 사회에 바로 세워져서 선진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을 12주기를 맞이하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행사위원회 네, 추모 메시지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대중 대통령님이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그분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도식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서 2부 순서로 추모 음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